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규제지역 해제는 올 들어 3번째로 규제지역 범위는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에 3억 원대 반값 아파트가 나올 예정입니다. 예상 분양가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기준 3억 5천만 원대로 인근 아파트 전세값보다도 저렴한 수준입니다. 5만 3천여 가구의 서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사업에 닻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단지의 배후 주거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구 내 상업지역과 유휴지 재정비 등을 통해 서남권의 상업, 문화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정부가 오는 14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서울과 과천, 하남, 그리고 광명, 성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부동산 규제 지역 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의 유일한 규제 지역이었던 세종시도 다 해제가 됐는데요. 결국 많은 규제가 풀리게 된 겁니다. 이런 규제 완화 시그널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언제든 저희 발빠르게 정보 전해드릴 테니까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또 중간중간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보세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2번으로 함께할 거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이 시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D1 리얼티에셋의 조범식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정부가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를 또 시작을 했죠. 실은 우리가 시장이 좋을 때 이런 규제 완화나 또 대규모 개발 호재를 발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의 파급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시장이 위축되고 거래가 없는 이런 시기 때 이런 규제 완화 또 대규모 개발 호재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 시청자님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과연 이번에 규제 완화 또 대규모 개발 호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영향을 받지 못하는 건지 아주 다양할 겁니다. 바로 영향을 받는 지역도 있을 거고 또 금리가 인하될 때까지 쉽게 움직이지 않는 지역도 있을 거고요. 또 금리가 인하가 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쉽게 움직이지 않은 이런 지역으로 굉장히 양극화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과연 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니면 길게 가져가더라도 특별히 영향이 없는 지역인지를 지금 시점에서는 좀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연락 주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과연 그런 지역인지 아닌지 연결하셔가지고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네,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면 부동산 시장에는 그래도 호재로 작용하게 된다라고들 알고는 계시지만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게 과연 영향이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드실 겁니다. 이런 의구심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이야기해 보면서 더 올바른 답안들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조범식 대표의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 1부 이 시간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살펴볼까요? 네, 부천에 있는 네, 송내역 파인푸르지오 아파트 1단지. 네. 이걸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네, 보유하고 거주도 하고 계실까요? 예, 거주하고 1주택인데요. 네. 지금 이 지역이 음.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네. 좀 호재가 있는데 향후에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지 또 또 한 가지는 하락장에 네. 이제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아, 네. 혹시 그 대장 신도시에 네. 그쪽에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네. 그 상동에 네. 그 행복한 마을 그쪽 네. 금호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네. 저희 동생이 사는 지역이라서 아. 그쪽으로 갈 건지 한 네. 3가지 종류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 1주택 상황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 부천 송내역 화인프로지오 1단지 아파트에 대한 향후 전망도 좀 궁금하시고 하락장에 네네. 갈아타길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간다면 이 대장지구로 가느냐 아니면 상동에 말씀하신 금호 아파트 쪽으로 가느냐 한번 네네. 하나하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 반갑습니다. 예. 이거 송내동의 파인 프루지오 아파트 몇 평형대 가지고 계세요? 예, 33평입니다. 아, 33평짜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네네. 주변에 뭐 호재도 있다고 그러는데 조금 네네. 더 지금 좀 뭐 상동 쪽으로 좀 옮겨 볼까? 아니면 상기 네. 신도시를 한번 도전해 볼까? 네. 이게 어느 게 더 나은 건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니면 이쪽이 지금 그냥 거주해도 네. 주변에 뭐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지금 좀 들썩거리는데 괜찮은 그거에 대한 건지? 향후 예, 전망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아무래도, 위치를 좀 예.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네. 자, 1호선이죠. 네네. 1호선 송내역 역세권에 딱 위치해 있어요. 이 프루지오가. 네네. 근데 지금 고민하신 곳은 7호선이죠. 여기는 1호선이고요. 네네. 이제 7호선의 상동역 역세권에 있는 네네. 금호 어울림을 지금 보신 거예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송내동에 있는 아파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네네. 하나는 첫 번째는 상동에 있는 상동역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로 가볼까. 근데 지금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거죠? 네네. 예, 이 프루지오는 제가 알기로는 좀 신규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까? 신축이 굉장히 살기가 편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상동에 있는 금호 올림은 한 20년이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구축입니다. 그래서 좀 구축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3기 신도시를 한번 좀 도전해 볼까? 그중에서도 네, 이제 대장 대장 신도시를 네네. 좀 고민을 하신 거예요. 네네. 그럼 이제 송내동에도 뭐 역세권 개발 뭐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가 더 좋으면 여기서 좀 보유를 하고 네네. 아니면 더 좋은 쪽으로 갈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예, 아무래도 1주택이다 보니까 네. 지금 2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도 많고 해서 네. 오로지 하나 갖고 움직이려니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부천 일대를 좀 볼게요. 네네. 부천은 크게 이제 이 1호선과 7호선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교통이. 네. 실은 그러면 살기 좋은 곳은 실은 1호선 라인보다는 아무래도 7호선 쪽이 수요자가 더 많죠. 네. 이거 거주하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7호선이 아무래도 서울 강남에 대한 접근성도 더 좋고 네네. 또 송내역 여기 있는 이 송내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부천의 좀 외곽 지역에 위치했다라면 네네. 우리가 이제 상동이나 중동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로 지어지고 또 주변에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주거 환경도 더 좋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신규인데 지금 33평이라 했잖아요. 예예. 여기가 한 8억에서 9억대 정도 하고 있나요, 지금?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신규 아파트인데 네네. 입주 채 10년도 안 된 신규 아파트예요. 근데 상동에 있는 아파트는 20년 차예요. 그렇죠? 20년 차가 좀 넘었을까? 예. 네. 20년. 그 정도 됐죠? 예예. 근데 여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8억에서 9억대 정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게 가격이 똑같으니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는 신규고 여기는 구축인데도 가격이 똑같다는 이유는 입지적으로 이제 7호선 라인 쪽이 훨씬 더 살기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방금 뭐 세금 문제나 이런 게 좀 고민이 많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2주택을 보유 못하고 1주택으로 좀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앞으로는. 근데 오늘 있죠, 오늘. 네. 오늘 정부가 이 규제 지역 있죠, 조정 대상 지역 있죠. 네네. 이 규제 지역을 해제하기로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그 부천이 해제가 됩니다. 아, 네네. 예, 그리고 부천이 해제가 되면 네. 실은 이 규제가 들어가 있던 거는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예예. 다주택자 있죠. 예예.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규제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뭐 취득세 중과, 뭐 종부세, 양도세 중과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세금 규제가 많았잖아요. 예예. 특히 이 다주택자들은 내가 살고 있는 주택 외에 또 추가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나눠서 본다면 투자 수요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예. 그러면 지금 시장이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실은 금리 때문에 그러잖아요. 네네.
금리가 자꾸 오르니까 대출 이자가 막 오르고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이제 수요자들이 많이 위축돼 있고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근데 그동안은 실수요자 중심이었어요. 근데 규제가 완화가 되면 취득세 중과도 없어지고 지금 양도세는 어차피 지금 그 비과세 기간이잖아요. 예, 한시적으로. 예, 그러면 실제로 이제는 투자 수요자들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예, 예. 근데 이 투자 수요자들이 실제로는 금리 부담을 안고 투자를 안 합니다. 네, 대출 받고 투자를 않고 뭐를 하죠?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담을 좀 피해갈 수 있는 투자 전략들이 생겨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수요자들이 좀 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투자 수요자들이 어딜 투자할까요? 호재가 있거나 또 가격이 또 오를 수 있는 지역들을 찾아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좀 봤을 때 이 부천에서 지금 현재 앞으로 가장 투자 수요자들이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은 어디라면 중동 있죠, 중동. 네, 네, 이 중동에 30년 차가 넘은 단지들. 네, 네, 즉 지금까지는 재건축이 좀 어려웠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국토부에서 마스터 플랜 내놓고 좀 그래도 생각보다 좀 빨리 내놓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재건축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외곽 지역의 신규 단지들보다는 투자 수요자들이 예, 실제로는 이 7호선 라인에 예, 예. 조금 더 살기 좋은 중동 쪽에 재건축 호재를 바라보고 수요자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그 지역 그런 대상에 있는 단지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요. 예, 그 대상이 되지 않는 단지들은 투자 수요자들이 많이 안 찾을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아쉽게도 우리 송내역 역세권에 있는 단지는 신규 아파트고, 그죠? 예, 예. 상동역 역세권에 있는 금호올림은 아직 좀 애매해요. 재건축을 하기에는. 그죠? 예, 예. 20년 차다 보니까. 예, 예. 실제로 그러면 저는 여기 이 상동 쪽으로 가는 건 입지가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저는 이제 재건축을 바라볼 수 있는 단지들 있죠. 예, 예. 그런 단지 쪽으로 한번 찾아서 들어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 대장지구를 좀 보셨잖아요. 예, 예. 실은 이 3기 신도시의 가장 큰 메리트는 시세보다 더 저렴한 가격대에 분양가가 잡힐 거예요. 예, 예. 근데 다만 우리 대장지구 있잖아요. 예, 예. 우리 대장지구가 3기 신도시들이 뭐 우리가 사전 청약을 지금 하고 있지만 예, 예. 실제로 공사가 들어가고 하려면 토지 부상이 다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계양지구는 100% 마무리가 됐는데 네, 네. 대장지구는 다소 좀 아직 이 토지 보상이 다 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한 69%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좀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또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확정이 안 돼 있거든요. 물론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는 더 저렴한 금액대 분양가가 잡힐 겁니다. 다만 너무 길게 지금 계획은 27년도에 입주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입주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봐요. 예, 예. 토지 보상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예. 거기에다가 분양가가 더 소폭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도 가지고 있다. 그럼 뭐 장기적으로 여기 대장지구로 보기보다는 예. 당장에 내년 내후년에 마스터 플랜이 나왔을 때 수혜를 받고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단지 쪽으로 가시는 게 투자 관점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예,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금호 어울림도 좋긴 하지만 금호 어울림 주변에 이 중동 지역들 보면 재건축 바라보고 있는 단지들 있잖아요. 예, 언젠간 되겠죠. 예? 언젠간 되지 않겠어요. 언젠간 되겠죠. 그게 이제 마스터 플랜이 나오면 본격화 될 건데 예, 예. 그게 아마 내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내년 말 정도. 예. 그러면 저는 그때 가서 좀 빨리 좀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단지 쪽으로 한 번 정도 좀 입지도 좋고 재건축 호재도 볼 수 있는 중동 쪽으로 좀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좋다. 예. 다만 좀 애매한 연식보다는 재건축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지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이렇게 결론 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투자 수요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부천 지역에서도 재건축을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 일러드렸으니까 그쪽 지역도 한번 가보시고 현명한 투자 판단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조금 더 여러분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좀 함께 살펴볼까요? 아, 네. 백석동에 네, 흰돌마을 3단지 네, 그 26평 아파트하고 네, 파주에 네, 그 치찬기로 371 동문 아파트 6단지 아파트 두 개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여기 상담하기 전에 음, 좀 미리 알았으면 좋았는데 네, 제가 애기 아빠 이름으로 두 개 다 있다가 네. 하나를 얼마 전에 제 이름으로 아, 증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증여를 했는데 이 지금 두 개의 아파트가 네. 앞으로 그 향후 좀 전망이 좀 어떤지 네, 그러니까 그 대상 지역이다 보니까 네. 그걸 뭐라 하죠? 양도세 그 과세 대상이 돼가지고 저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나를 지금 증여를 했는데 이게 좀 옳은 건지 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봐서 네. 나중에 이거를 하나를 매도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어느 어떤 거를 걸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좀 그것도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일산의 백석동에 흰돌 3단지 아파트 26평형 하나 가지고 계시고 파주에 네. 동문 6단지 가지고 계시고 이거 두 개를 지금 부부 명의로 각각 하나씩 보유하고 계신 건데 계속 네. 좀 가져가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한번 그것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과 네, 네,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규제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는데 세금 때문에 네. 요번에 이제 파주는 이미 뭐 해제가 됐죠.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일산도 해제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이제 세금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둘 중에 그러면 너가 더 나은 건지, 그죠? 네. 예, 네. 그래서 어느 거를 팔더라도 먼저 팔아야 될지, 어느 거를 네. 가져가야 될지 이 고민을 좀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일단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흰돌마을에 있는 여기는 국제 한진 3단지죠. 네, 맞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일산 동구 쪽에 위치했어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3호선 역세권에 딱 위치해 있고요. 네. 예. 그다음은 또 하나가 파주에 교화지구죠, 교화지구. 네, 맞습니다. 예, 교화지구에 지금 여기가 아파트가 요 동문 6단지, 그죠? 네, 네, 네. 요거 이제 두 개를 가지고 계시는데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첫 번째 입지적으로 좀 볼게요. 네. 입지적으로 보면 지금 두 중에 혹시 거주하고 계시죠? 제가 저 파주에 아, 파주 쪽에? 네. 예, 동문 그러면 6단지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예. 자, 그러면 이 두 지역의 입지를 좀 보면 네. 일단 일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잖아요, 그죠? 일기 네. 신도시. 그다음에 네, 그 네. 편의 기반 시설이 아주 잘 돼 있고 또 3호선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라는 아주 좋은 교통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화지구 같은 거는 다소 좀 입지는 좀 아쉬워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운정 신도시하고 같이 이제 붙어서 지금 현재 개발이 됐고 실은 여기 교화지구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분양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이 다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18년 차. 예. 네, 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여기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굉장히 많은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운정 신도시는 또 GTX라든지 그죠? 네. 또 3호선 연장에 대한 호재는 가지고 있는데 네. 교화지구가 그 영향을 받기에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게 좀 다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입지적으로는 저는 한진 3단지가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이제 앞으로 전망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 입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네, 네. 그 전망을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규제 지역도 해제가 되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금리잖아요, 금리. 그죠? 네. 네. 그 금리가 좀 어느 정도 인하가 됐을 때 네. 시장이 빨리 회복될 수 있느냐 아니면 좀 길게 가다가 나중에 좀 회복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거는 결국엔 공급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산 같은 경우는 신도시고 이미 다 만들어진 지 30년이 거의 다 된 지역이다 보니까 네. 실제로 여기는 신규 공급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일산은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교화지구 주변 지역에 이 운정 신도시가 최근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도까지 한 1만 4천여 가구가 입주가 지금 예정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규제가 완화가 됐으니까 네. 실제로 뭐 다주택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실소유자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2024년도에 또 GTX가 개통이 되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됐을 때 실소유자에 들어오면 역세권 단지 거기에 좀 더 새 아파트를 더 먼저 선호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운정 신도시 내 3호선 연장이나 또 GTX 연장이 되는 지역의 입주 물량이 1만 4천 가구이기 때문에 요 입주 물량이 좀 소화되는 시기 때까지는 금리가 인하가 되더라도 가격이 큰 폭으로 회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공급량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일산은 공급량이 거의 없죠. 네. 거기에다가 일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재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지금 일기 신도시다 보니까 재건축 마스터 플랜이 나오거나 그러면은 또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여지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실은 여기 뭐 GTX 역세권은 역세권 여기 들어서는 지역은 아니지만 뭐 킨텍스역이라든지 아니면 대곡역이라든지 충분히 3호선을 통해서 활용이 가능한 그런 노선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거기에 또 일산 같은 지역에 뭐 테크노밸리라든지 장항지구라든지 앞으로 이 수요자들 즉 직장인들이 더 들어설 수 있는 업무타운 호재도 있거든요. 물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당장에 재건축, GTX, 업무타운 그러니까 호재가 더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 일산이에요. 네네. 그럼 실제로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 호재가 없는 지역, 역세권에 좀 떨어져 있고 한 15년차 이상 되는 아파트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30년 차의 재건축을 바라볼 수 있고 호재가 있는 그런 지역을 먼저 볼까요? 호재가 있는 쪽. 그렇죠. 그래서 두 단지 중에 가격이 누가 먼저 뜹니까? 라고 한다면 일산 쪽이 먼저 움직일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겠죠? 네. 네. 그리고 그러면 투자자들이 이제 규제가 완화가 돼서 들어온다. 실소유자들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투자자들이 이제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수월한 시기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일산은 지금 몇 평형대예요? 일산은 26평이요. 26평형이요. 네. 그럼 여기에 한 4억에서 5억대 정도 하고 있나요? 지금 얼마 전에 6억 정도였는데 6억? 지금 내려서 5억 한 5억 중반 정도? 5억 5천에서 5억 예, 그 예, 사이에 그럼 5억 매매를- 초중반 정도 되겠네요. 네네. 전세는 중반. 얼마 정도예요? 제가 월세를 놔서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세가 여기 한 3억대에서 3억대 중반대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1억 5천 정도가 투자 자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갭 투자를 하게 되면. 그죠? 네, 네네. 그럼 지금 요 동문 있죠, 동문. 네, 동문은 33평이잖아요. 39평. 39평. 네, 그럼 여기 지금 얼마 정도 시세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증여받았을 때의 그 실거래가가 5억 1천 얼마였거든요. 그러면 네, 한 지금- 5억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네, 지금 그거가 좀 더 떨어져 있는 예. 네, 그러면 한 4억대 중반 정도. 중반에서 5억 예. 네, 그 사이. 그러면 네. 전세는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전세도 글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한 2억 중반대로 알고 있어요. 2억 5천 정도. 2억 중반. 예. 네. 그럼 여기는 투자 금액이 대략 한 2억 정도가 들어가죠. 4억대 중반이라고 보더라도. 그죠? 네네. 그럼 실제로 투자 금액도 일산 쪽이 더 적어요. 호재도 더 많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일산 동구나 서구 쪽은 가격이 좀 빨리 회복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운정 쪽은 이 신규 물량들이 좀 소화되는 시기 한 2, 3년 정도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요 GTX가 개통이 되고 수요자가 좀 들어와서 해소가 되면 한 2024년, 25년도 정도는 돼야 좀 회복하는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거를 먼저 파느냐 마느냐는 지금 증여한 단지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제가 그런 흐름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요거는 내가 거주하고 있으니까 일산께 좀 빨리 움직이면 요게 좀 가격이 움직였을 때 한번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서울 안쪽이나 좀 더 상급지 쪽으로 갈아타기 전략 한번 가져가시는 것도 좋거든요. 실제로 파주 쪽에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지금 세를 놓고 있는 게 더 먼저 뛰니까 요게 가격이 뛰었을 때
한번 갈아타기 전략을 가져가십시오. 근데 한 1, 2년 정도 기다리면 가격이 움직이는 흐름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이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예, 제가 혹시 다른 거 질문 사항이 가지고 있으면 이건 따로 어떻게 질문을 제가 전화를 드려야 이제 될까요? 생방송이다 보니까 뒤에 분들도 기다리시고 그러니까 네, 추가로 한 번 더 연락 주십시오. 따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우선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중에 일산의 아파트가 먼저 조금 움직이면 매도하고 더 똘똘한 아파트로 좀 투자 전략을 바꿔보는 것도 좋겠다 조언 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다시 한번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02-2638-3972번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저 동작구 대방동 대방 현대 1차 아파트하고요. 네. 본동 신동아 아파트 중에서 이제 음. 거주하고 투자 목적으로 어느 시기에 매수해야 될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주택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좀 고민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동작구 대방동의 현대 1차 아파트와 또 본동의 신동아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어느 아파트가 그래도 거주하면서 또 향후 투자 가치까지 좀 살펴볼 수 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이 동작구에 있는 그 대방역이죠, 대방역. 예, 대박. 네, 대방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대방 현대 1차 아파트하고 예. 흑성역이죠. 아, 노들역이죠, 노들역. 노들. 예, 노들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본동 신동 아파트하고 예, 예. 둘 중에 이제 어디를 거주와 투자 목적으로 갈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계세요. 예, 예. 대방 현대도 뭐 신림선도 있고 또 1호선도 있고 실은 9호선 역세권은 아니지만 9호선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입지는 있습니다. 색강역도 걸어서 갈 수 있고 또 예. 대방역을 통해서 한정거장 가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입지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본동 신동아 같은 경우에도 이 9호선 초역세권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둘 다 뭐 교통 입지도 좋고 특히나 이제 두 단지 모두 리모델링을 바라볼 수 있는 단지예요. 예. 예, 지금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거나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예. 추후에 이제 신규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럼 둘 다 교통도 괜찮고 또 거기에 리모델링이라는 호재를 쥐고 있는 단지들인데 이 둘 중에 누가 더 나을까를 고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첫 번째로 저는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주변 시세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찌됐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신규 아파트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예. 신규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주변의 신규 아파트들 시세만큼은 그래도 오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주변 단지의 신규 아파트들이 가격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이 리모델링 단지에 대한 사업성도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둘 다 뭐 입지는 아주 양호하고 준수하지만 여기 보니까 여기에는 신길 뉴타운이 있어요. 그죠? 예, 예. 예. 그 대방 현대 아파트 바로 주변에 신길 뉴타운 있고 이쪽은 흑성 뉴타운이 있어요. 예. 흑성 뉴타운은 또 본동 신동아 딱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예. 근데 두 지역을 보면 뭐 신길 뉴타운도 7호선도 있고 또 신안산선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다가 신규 아파트로 뭉쳐 있는 지역이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는 대략 시세가 한 14억에서 33평 기준으로 예. 한 17억대 정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예, 예. 근데 흑성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얼마 정도라면 여기는 한 18억대에서 20억을 넘어 있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주변 시세들이 영향을 받는 거는 흑성 뉴타운은 본동 신동아가 영향을 받을 거고 예. 대방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싱글 뉴타운 그 영향을 받겠죠. 예. 그럼 여기 이제 흑성 뉴타운과 싱글 뉴타운 둘 다 똑같은 뉴타운이고 교통도 좋은데 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느냐? 일단 9호선을 다이렉트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흑성 뉴타운이 더 비싼 겁니다. 7호선보다는 9호선이 서울의 중심권을 더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걸 더 빨리 지나가고 여의도, 강남, 잠실, 마곡, 거기에 강동까지 굉장히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노선인데다가 거기에 한강변에 위치해 있어서 한강 조망이 나온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같은 뉴타운의 신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거든요.
예. 실은 그러면 본동 신동아 같은 경우에는 한강 조망이 나오는 단지예요. 예. 물론 이 대방 현대 아파트도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특정 동 같은 특정 위치에 있는 이 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한강 조망이 나오는데 조금 더 이렇게 깨끗한 한강 조망은 본동 신동아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럼 둘 중에 봤을 때는 주변 시세가 더 높고 또 입지적으로 둘 다 9호선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본동 신동아는 그냥 9호선을 다이렉트로 탈 수가 있고 대방 현대 같은 경우는 노들길을 도보로 건너서 색강역에서 9호선을 타던가 아니면 대방역에서 한번 환승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시세가 더 높은 지역인 본동 신동아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되고 조금 더 사업성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둘 중에 본동 신동아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우리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보는 게 대단지일수록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신규 분양 물량이 이 대단지 같은 경우에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고 일반 분양 물량이 더 늘어나거든요. 근데 실은 이 대방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500세대급 정도 되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본동 신동아 같은 경우에는 한 750세대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단지수가 많은 본동 신동아가 아무래도 조금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고요. 두 단지 모두 가격대는 비슷해요. 예. 한 최근에 이제 금매로 나오는 건 한 11억대 정도 요 정도 나오거든요. 예. 요 두 단지 쪽에서는 저는 본동 신동아를 좀 추천드리고요. 예. 조금 더 좀 뭐 출퇴근이나 이런 게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면 우국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우국신, 우성, 국동, 신동아. 여기 예. 그 밑에 쪽에 보면 이 이수역 있죠, 이수역. 아, 예, 예. 예, 이수역 쪽에 우성 아파트 또 국동 아파트, 신동 아파트가 아, 통합으로 예. 리모델링 하고 있거든요. 아, 예, 예. 예, 여기서도 30평형대가 11억대가 최근에 금매가 나와요. 아, 예. 그 금액대가 비슷한데 여기는 4,000세대급이 5,000세대급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사업성이 훨씬 더 좋죠. 입지도 뭐 2호선에 4호선을 쓸 수 있고 강남도 더 가깝고 그러니까 이쪽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예. 여기에 괜찮은 매물이 있으면 매수하시고 아니면 본동 신동 아파트 저는 추천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우선 보셨던 아파트 두 개는 입지 분석과 그리고 단지의 규모 면에서 본동 신동아 손 들어드렸지만 함께 비교해 볼 만한 아파트 하나 더 일러드렸으니까 꼭 같이 비교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든 고민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02-2638-3972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방송 시간에도 언제나 많은 분들의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부동산 고민 이야기, 전문가와 만나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범식 대표와 함께할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표님 자세하게 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제 세금에 대한 부담 그리고 규제에 대한 압박감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특히 이제 갈아타기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적절한 타이밍에 맞는 투자 지역인지 또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시점이 맞는 건지 굉장히 다양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 규제들이 많았는데 규제가 또 풀리고 있단 말이죠. 또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게 이게 시장의 악영향인데 규제는 풀리고 있고 이게 과연 어떤 게 더 시장에 영향을 주고 또 어느 시점에 이런 긍정적인 규제 완화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럴 때 저희가 1:1 상담을 통해서 콕콕 집어서 이 지역은 요때 또 이 지역은 이 시기 때 또 이 지역은 이런 거를 투자하거나 갈아타게 하고 또 보유하거나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제가 콕콕 알려드리니까요.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1:1 상담을 통해서 이런 고민들 해결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오늘부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몇 지역을 빼고는 모두 이 규제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과연 지금이 투자 적기가 아닐까, 오히려 이렇게 하락했을 때 내가 들어가는 게 이득이 아닐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 선택 머뭇거리다 보면 언제나 늦어지게 되죠. 전문가와 조금 더 안전한 투자 빠르게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1:1 대면 상담 필요하신 분들도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2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몇 개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뒷번호 2097번 쓰신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안양시 평촌동에 푸른마을 인덕원 대우 79제곱미터에 살고 있습니다.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아마 이제 또 하락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연락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뭐 인도권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도권 역세권의 신규 아파트들이 뭐 GTX 호주 때문에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또 많이 하락하기도 했거든요. 또 최근에 분양했던 단지가 미분양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도 되고 이거 가져가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규제가 좀 완화가 됐고 특히 이제 평촌 일대 같은 경우에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는 호재, 또 GTX라는 호재도 여전히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또 평촌 일대 재건축, 또 리모델링이라는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다시 많이 빠지기도 했고 최근에 좀 분위기는 안 좋지만 금리가 좀 하락하는 시점, 그래서 수요자가 좀 살아나는 시점대가 됐을 때는 그래도 본연의 가치를 가지고 가격이 회복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좀 주변 분위기 너무 안 좋다고 이거 팔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긴 안목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잘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보유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려운 시기만 잘 견디면 된다. 보유 의견 드리면서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8870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독산동에 한신아파트 109제곱미터에 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하셨거든요. 역시 이번에도 거주 중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은 뭐 행정구역상으로는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했지만 실은 하안동 안쪽에 위치해 있는 또 구로구청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해당 단지가 리모델링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진행 중에 있는 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신규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안양천에 딱 맞닿아 있는 단지인데 앞으로 서울시가 안양천에 대한 개발, 서울의 이제 4대 지천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개발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을 충분히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호재 그리고 천 호재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좀 길게 보시고 보유하셔도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보유 의견 드리면서 또 거주 중이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언제든 마음 흔들리신다면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고민 이야기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함께 풀어볼까요? 강북구 오이동에 네, 그 163-5번지의 신축 다세대인데 네. 이거를 제가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 예정인데 아, 지금 여기가 재개발 동의서를 걷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혹시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북구 우이동의 다세대 주택 163의 5번지 신축 다세대 말씀 주셨고 거주와 투자를 좀 함께 보고 계시는데 이게 나중에 뭐 현금 청산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바로 맞아요. 네,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뭐 해당 신축 빌라 지금 다 지어진 건가요? 네, 다 지어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막 재개발 막 얘기 많이 나오니까 보니까 여기도 지금 뭐 동의서 걷고 있고 이렇다니까 여기도 들어가서 살고 거기다가 개발도 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쪽을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위치를 보니까 경전철이죠. 우이 신서선. 예. 네, 북한산 우이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빌라인데 여기가 과거에도 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잘 진행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한 기역자 모양으로 해서 이 지역이 지금 현재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아타운 하려고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거든요. 네, 실은 지금 이런 모아타운이나 최근에 이런 재개발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는 서울의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요. 이제 과거에 이제 뉴타운이 한 780개 정도 되던 뉴타운 구역들이 거의 한 400개 가까이가 해제가 됐거든요. 실제 그때 공급이 돼서 그때 개발이 진행돼서 지금 공급이 됐다라면
서울의 공급량이 그닥 그렇게 막 부족한 지역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많이 해제하다 보니까 서울의 지금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적고 앞으로도 2025년, 6년, 7년 또 2030년도까지 굉장히 심각하게 공급이 부족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어떻게든 공급을 늘려야 된다. 안 그러면 또 다시 또 폭등하는 시장 흐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야지 하면서 재건축도 완화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재개발도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지만 한 14년, 15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재개발은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서 신통기획 한 3, 4년 정도 속도를 확 줄여주는 그래서 빨리 좀 공급하려고 이런 신통기획을 막 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죠. 왜냐? 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의 조건을 채우고 있는 지역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이 그러면 좀 애매한 지역들도 이제는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해서 노후도 조건도 낮춰주고 노후도 비율도 낮춰주고 하면서 노후도 67% 정도 하던 걸 57% 낮춰주고 또 30년 기준 하던 노후도 기준을 20년으로 낮춰주면서 이제는 재개발을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해주자. 근데 대규모로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 소규모로 가게 하자 하면서 모아타운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모아타운은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재개발보다는 조금 더 작은 규모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에 찰 만큼 공급을 많이 못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또 나온 게 뭐냐면 모아타운 다음으로 그러면 역세권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 하니까 역세권을 개발시키자. 근데 그냥 개발하면 공급이 좀 그러니까 고밀 개발하자. 인센티브 많이 줘가지고 용적률 높여서 역세권 고밀 개발을 하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역세권 개발까지도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세 개, 뭐 신통기획이든 모아타운이든 역세권 고밀 개발이든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서울시가 연간 한 100여 곳, 한 4, 5년간 500여 곳 정도를 지정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500곳이 진행된다면 북한산 우이역 역세권에 있는 우이동 같은 경우에도 동의율만 채워지면 이제는 쉽게 모아타운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저는 이 500곳이 다 재개발이 완료가 돼서 공급이 될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0곳 안에서도 공급이 잘 되고 즉 재개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속도가 빠르고 수익성이 나오는 지역들이 더 빨리 진행되고 잘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보다는 더 소규모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 시세가 높고 비싼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권 있죠. 모아타운은 중심권 쪽이 제일 안전해요. 그리고 이 역세권 고밀 개발 같은 경우도 중심권에 있는 역세권 고밀 개발이다라고 하면은 더 좋겠죠. 근데 그게 좀 아니다 그러면 외곽 지역에 있는 역세권도 이 역세권 고밀 개발은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7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리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많게는 300%를 받습니다. 자, 그만큼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또 속도도 빨라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저는 강남이나 용산이나 도심이나 마용성 같은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중심권이라 할 수 있는 상급지 지역 있죠. 네. 그 지역에 일단 역세권 350m 이내, 즉 승강장 기준으로 350m 이내에 있는 역세권들을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 여기가 좀 여의치가 않다라고 한다면 중심권에 있는 제가 앞서 얘기했던 지역들의 모아타운을 또 두 번째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좀 여의치가 않다라면 외곽 지역에 있는 그래도 어찌됐든 고밀 개발할 수 있는 외곽 지역에 역세권 고밀 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을 보시는 게 맞고 외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경전철 있죠? 네. 이 경전철 역세권 라인에 신규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이 삼양역 역세권에 신규 아파트가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어요. 내년 정도에 공급이 되는데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한 12억대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보다 더 외곽에 정점에 있는 신규 아파트 앞으로 들어선다라고 한다면 한 10억에서 11억 정도가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시세에서 좀 시장이 조금 더 하락하는 흐름으로 간다면 이제 10억대가 안 되는 시세가 되면 개발이 빨리 진행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주변 시세가 좀 받쳐주는 중심권의 모아타운이나 또 외곽권에 그게 여의치가 않다면 외곽권에 역세권 좀 시프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지를 좀 보시고요. 네. 정 못 찾겠다면 좀 중랑구라든지 이런 쪽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찾아보시고 못 찾겠다 싶으면 또 추가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상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보셨던 지역보다 조금 더 투자 가치 높은 지역, 역세권 그리고 모아타운 예정지 일러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어려우면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 언제나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예, 제가 지금 마포구 도화동 네. 마포 아크로타워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를 매도하고 네. 원효로 사가에 강변 삼성 스위트 아파트로 갈아타게 하는 게 어떨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 마포 네. 아크로타워에서 원효로 네. 강변 삼성 아파트로 이주하는 거 갈아타기 지금 그 네. 시기가 맞는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공동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주상복합이죠. 예. 네, 공동역 역세권에 있는 마포 아크로타워라는 주상복합인데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세대수가 좀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더라도 워낙 입지가 좋죠. 뭐 네. 구도심이라든지 여의도에 대한 접근성도 좋고 최근에 여기 대흥역하고 공동역 사이에 학원가가 막 만들어지면서 네. 교육 환경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네. 조금 주상복합의 아울러성을 좀 띠고 있는 좀 네. 소형 단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대가 아마 몇 년 정도 가지고 계셨습니까? 19년도에 매수했거든요. 아, 그럼 그때보다는 더 많이 올랐죠? 예, 많이 네.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네. 공덕 쪽 이제 좀 여기에 수혜를 좀 봤는데 네. 실은 이제 한강변 쪽에 네.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 보셨죠? 강변 삼성 스위트요. 예. 자, 삼성 스위트빌이 여기 네. 한강변에 위치해 있어요. 그죠? 네. 네. 근데 여기 한강변에 여기 이제 용산이란 말이에요. 예. 여기가 이제 국제업무지구가 개발되는 자리인데 이 국제업무지구의 영향도 받으면서 한강변에 위치해 있으니까 네. 요거 좀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요 혹시 매물 보신 거는 있나요? 근데 너무 저층이라서 아. 갈아타는 게 맞는 건지 해서요. 그러면 뭐 저층이면 굉장히 낮은 층을 예.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자, 그렇다면 저는 네. 요거 저층이라면은 저는 추천 안 해드려요. 아, 그래요? 예. 한강변이에서 여기가 좋은 게 아니고요. 예. 뭐 용산 호자야 워낙 잘 아실 거고요. 그죠? 네. 여기가 네. 뭐 대한민국을 대표할 앞으로 중심지로 바뀌니까 네. 그 영향은 다 받을 거예요. 이 지역이. 도원동이나 도화동이 다 받는데 네. 중요한 건 여기 한강변에 있는 단지들은 한강변에 위치해서 비싼 게 아니고요. 한강 네. 조망이 나와야 비싼 겁니다. 네. 우리가 이천동에 있는 첼리트수 있죠? 예. 이천동에 있는 첼리트수가 50층짜리예요. 네. 그리고 이제 50평 단일평형인데 여기에 저층은 39억이고요. 네. 50층 꼭대기 쪽으로 가면은 52억 정도를 합니다. 아, 예. 그럼 같은 층에 같은 평형인데 같은 동에 네. 같은 평형인데 조망에 안 나오는 단지 네. 층과 나오는 층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요. 네. 자, 그러면 한강변 쪽으로 갈 것 같으면은 무조건 조망이 나와야 되고요. 예. 그게 여의치가 않다라면 저는 뒤쪽에 그 리버의 삼성이라든지 네. 요런 단지들 있잖아요. 바로 뒷단지. 예. 요런 데 조망이 나오는 단지 쪽으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게 아니라면 예. 오히려 그냥 역세권 쪽 있죠. 네. 역세권 쪽에 도원 삼성 레미안이나 이런 단지도 있잖아요. 네. 이 두 단지 모두 뭐 리모델링 호재를 가지고 있는 단지들이니까 예. 이쪽으로 좀 보시면 용산 호재도 보고 리모델링 네. 호재도 보고 또 아, 가격도 예. 오를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한강 네. 조망 나오는 매물이 나온다라고 예. 한다면 그걸 매수하셔도 돼요. 금액이 많이 차이 날 것 같아요. 예, 차이가 좀 나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뒤에 있는 리버의 삼성이나 도원 삼성 네. 쪽을 좀 가시는 네.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네. 네. 갈아타기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 드렸지만 한강변에는 한강 조망이 나와야 한다라는 이야기 드렸으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투자 가치 높은 역과 가까운 곳으로 또 아파트 일러드린 것 임장 활동 해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는 늘 열어두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1:1 대면 상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범식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소액으로 어디에 좀 투자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안전한 투자 계획 세울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역시 1:1 대면 상담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2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